적용된 금리에 대한 금리 부분을 받아야 되는 거고, 엔화를 산 사람은 그 상대적으로 엔화의 금리를 받아야 되는데 서로 교환을 하다 보니 주고받게 하면은 그 차액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게 바로 롤오버 이자라는 명목으로 서로 거래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어느 통화를 소유하게 되느냐에 따라서 롤오버 이자를 수취할 수도 있고 지불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각국의 정책 금리를 보고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수합시장의 그 시세를 가지고 롤오버 이자를 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수합시장에 대해서 직접 항상 제시하는 가격에 따라서 정책 금리는 선도하는 금리 개념이지만 수합시장의 그 금리 시세는 실질적으로 시장에 형성된 금리 수준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유의하셔서 거래를 하시면 될 듯 하고요. 그러면 이 현물환 시장에 대해서 그 롤오버 이자를 준다고 했는데 이 T+2일 결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제가 한번 그 예를 들어 볼게요. 월, 화, 수, 목, 금. 그리고 다음에 월, 화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월요일 날 산 거래에 대해서는 수요일 날 결제가 되면서 그 하루분의 그 롤오버 이자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롤오버 이자, 즉 롤링을 시킨다는 의미인데 이 T+2일에 대한 그 결제를 24시간 거래를 하기 위해서 미결제 약정으로 오버나잇 포지션에 대해서 하루씩 만기를 하루씩 늦춰주는 효과죠. 늦춰주면서 롤링을 하게 되면서 이 부분의 시점에 롤오버 이자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T+2일의 만기 거래일을 결국은 하루씩 늦춰준다는 개념인데 만약에 화요일인 경우는 목요일 결제분을 금요일로 넘겨주고 이런 식으로 하루씩의 이자가 차이분이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수요일 날 거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제일이 금요일이 되죠. 하지만 금요일 결제일을 만기를 하루 연장을 하게 되면 이 중간에 토요일과 일요일이 끼게 되는데 금요일 다음에 토요일은 은행이 거래를 안 하는 휴일이죠. 일요일도 그렇고요. 그러면 이 만기를 하루 연장하는 개념이 아니라 하루, 이틀, 3일, 월요일로 연장을 함으로써 총 3일의 그 롤오버 이자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즉 수요일 날 거래한 그 부분에 대해서 금요일 만기일이 하루 1영업일 연장되면서 총 3일에 대한 오버나잇 효과를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수요일 거래 같은 경우는 3일분의 이자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래하시면서 왜 수요일 날 진입하면 3일째 이자를 수취를 하거나 아니면 지불을 할까 그런 궁금증이 있으셨을 텐데요. 이 부분을 이해를 하신다면 이래서 수요일 거래 부분에 대해서는 3일째 롤오버 이자가 발생을 하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듯합니다. 그러면 이 롤오버 이자에 대해서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한때 그 신문에서도 막 떠들고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일본의 그 와타나베라는 할머니 분께서 FX 마진 거래를 통해서 큰 수익을 내고 큰 돈을 벌었다. 그래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와타나베 할머니에 대한 그 거래 방식은 어떤 거냐? 트레이딩을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이런 롤오버 이자를 이용을 해서 거래를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그 금리 차가 큰 그 키위 달러나 엔화의 조합을 수취를 하거나 아니면 각각 통화 종합에 대해서 상관성과 비상관성을 띠는 통화 조합을 해지를 해서 시장 변동성에 그 영향을 안 받도록 완벽 해지를 구사를 해놓고요. 그리고 장시간 거래해서 보유를 하게 되면 하루 이틀 지나면서 이게 몇 개월, 몇 년을 가지고 있으면서 고금리 통화를 소유함으로써 계속 롤오버 이자를 계속 수취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할머니가 은행에 가보니 일본은 0.5원이, 0.25원이 거의 제로 금리에 가까워서 돈을 맡겨도 이자를 주질 않죠. 하지만 이렇게 해놓으니까 계속해서 롤오버 이자, 금리 차이가 발생을 해서 이자를 계속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안정적으로 엔화 상품에 대해서 그 엔화 거래를 통해서 이제 롤오버 수취를 함으로써 큰 수익을 얻게 됐는데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의 방향이 꺾이면 굉장히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거래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서브프라임 전에는 외환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달러 N이나 이런 키위 달러 N 같은 상품 자체가 항상 우상향으로 지속적으로 쭉 거래가 이어지는 성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포지션에 대한 손해는 보지 않지만 롤오버 이자는 계속해서 발생을 해서 그 수익을 얻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하지만 이게 서브프라임 등의 안전자산 선호로 인해서 포지션 방향이 꺾였을 경우, 해지가 불안정할 경우, 100% 완전 해지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원금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 엔캐리 트레이드니 뭐 달러 캐리니 이런 캐리 트레이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환시장이 급격히 요동을 치게 된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롤오버 이자 자체가 항상 받을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고, 그리고 수합시장의 변동에 따라서 크게 변동은 하진 않지만 그날 내가 어제까지는 보유함으로써 받았는데 그 다음 날에는 다시 지불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유의하셔서 그 오버나잇을 하던 거래를 하시면 될 듯합니다. 그러면 이런 거래 수수료와 그 롤오버 이자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 거래 수수료, 아까 말씀드렸던 스프레드 수수료와 커미션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그 정액 수수료 또는 정률 수수료인 그 거래 수수료 부분은 현재 국내에서는 그 각 금융회사들이 그 제공을 받지 않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듯합니다. 그러면 아까 도표에서 보셨던 마진콜, 그리고 그 로스컷, 자동 청산 60%가 미달될 경우 자동 청산되는 부분, 이 부분이 이런 로스컷이라고 얘기를 하고 마진콜이라고 얘기를 한다. 마진을 콜한다는 거죠. 증거금을 더 넣어라 하고 통보가 나가는 그런 걸 마진콜이라고 합니다. 일종의 경고죠. 그럼 키움증권의 FX에서는 어떻게 마진콜을 주느냐? 바로 각 회사마다 그 기준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유지증거금 같은 경우는 60%라고 제도권에서 정해져 있지만 그 금융회사에 따라서 마진콜에 대한 시점에 대해서는 자율 선택이기 때문에 각각 기준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키움증권에서는 75%의 그 HTS에 대한 마진콜 화면이나 아니면은 SMS 같은 문자로 인해서 마진콜 통보를 하게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위험합니다라는 통보 문자이기 때문에 포지션을 청산을 하시던 아니면은 그 로스컷이 안 당하게 증거금을 추가 납입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도표로 한번 개념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겠는데요. 100%의 위탁증거금을 가지고 있다. 내가 한 계약 거래하면 이거는 5,000불이 되겠죠. 5,000불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시장이 하락을 해서 내가 손실을 보고 있다. 그럴 경우는 이런 식으로 예탁자산이 점점 하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75%그 마진콜 통보 기준 시점에 도달을 하게 되면 SMS나 아니면은 HTS 팝업을 통해서 마진콜에 대한 경고를 하게 됩니다. 추가 증거금을 납입하세요. 아니면 포지션을 봐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하고 경고 메시지를 주고요. 그 부분이 만약에 통보를 무시하고 나는 좀 더 포지션을 보유해 보겠다 했는데 시장이 완전히 내 예상과는 반대로 갔다. 이럴 경우는 더 이상의 원금이 초과 손실하지 않도록 바로 자동 청산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60%에 대한 그런 자동 청산, 유지 증거금이 여기서 포지션을 청산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의 증거금, 투자자의 예탁자산을 보호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시장이 천천히 꺾인 게 아니라 완전히 급격히 하락했다. 그래서 슬리피지가 발생을 해서 이 부분이 완전히 날아갈 수도 있는 거고요. 하지만 평상시 시장은 크게 그런 위험은 없는데 특히 위험한 부분이 바로 주말 거래입니다. 주말에 거래가 되진 않지만 토요일날 새벽에 거래가 클로즈가 된 다음에 월요일날 아침에 장이 개시가 되는데 이 부분에 주말에 무슨 이유로 인해서 주말에 갭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분명 토요일날 요 선에서 끝났는데 월요일날 보니까 이만큼에서 장이 시작을 했다. 시장이 가격이 형성이 됐다. 이럴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급격한 개파락으로 인해서 바로 로스컷이 나가는데 시장 형성 가격 자체가 워낙 그 안 좋은 가격에 있기 때문에 로스컷이 나가더라도 원금이 초과해서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원금 초과 손실.
그러면 이 부분을 바로 캐시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투자회사들이 고객에게 또는 투자자에게 그 마이너스 계좌가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증거금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키움증권의 영문 W라고 해서 FX 거래하는 그 툴을 이용함에 있어서 키움증권에서 제공하는 시장 주문 유형은 어떤 게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외 상품이기 때문에 거래소를 통하지 않는 상품이죠. 그래서 주문 유형이 통일화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많이들 쓰는 유형이 있는데요. 거기에 각각 금융 투자회사들이 서비스 개념으로 보다 다양한 그런 주문 유형을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키움증권에서는 어떤 주문 유형을 제공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가장 대표적인 게 시장가 주문입니다. 시장가 주문은 시장에 형성된 시장 가격으로 주문 체결을 받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 주문의 성격을 보시면 내가 시장에 대해서 진입 또는 청산을 하는 데 있어서 솔직히 가격은 크게 중요하지만 가격보다는 체결이 굉장히 중점을 두는 주문이 되겠죠. 내가 시장이 굉장히 빠져서 손실을 보고 있다. 빨리 포지션을 털어야 된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가격을 조금 더 손실을 덜 보고 팔려고 하다가는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포지션 청산이 우선적인 목표다. 아니면 큰 이익을 보고 있을 때 내가 빨리 이익 실현을 해야 되겠다. 지금 방향이 꺾이고 있다. 이런 경우 체결의 비중을 둔 주문이 시장가 주문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서 슬리피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보다 안 좋은 가격 또는 이런 불리한 가격에 체결될 수 있으니 그 점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제공하는 주문이 지정시장가입니다. 이 지정시장가 주문은 가격을 지정하는 방식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약간 시장가랑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시장 가격으로 현재 유리한 가격으로 주문을 넣는데 체결 범위라고 해서 현재 시장에 유리한 가격을 주되 시장가처럼 무조건 체결을 주는 건 아니고 내가 감수할 수 있는 체결 범위 안에서 시장 가격이 있으면 체결을 주십시오 하는 그런 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즉 슬리피지를 설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정 시장가를 하면서 내가 상하 5핍에 대해서 체결 범위를 설정을 했다. 그러면 현재 시장 가격에 대해서 받은 효과에 대해서 주문은 나가지만 시장 가격이 변동해서 상하 5핍 안에 그 변동폭이 있을 때는 체결을 받겠다는 거죠. 하지만 시장이 많이 변동을 해서 현재 내가 보고 낸 주문보다 5핍 이상, 그러니까 10핍 이상 벌어졌다. 그러면 그 주문은 거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투자자 자체가 내가 상하 5핍을 벗어나는 경우는 내가 체결을 안 받겠다고 설정하는 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문 성격을 보시면 체결을 중시하긴 하지만 시장가보다는 상대적으로 체결은 그 비중은 상대적으로 좀 약한 주문이 지정 시장가 주문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슬리피지를 좀 본인이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가보다는 불리한 가격 거래에 대해서 상대적인 그런 마켓 리스크를 제어할 수 있는 주문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엔 지정가 주문이 있는데요. 지정가 주문은 예약 주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가격을 지정을 하는 거죠. 만약에 시장 가격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다. 그런데 얘가 나는 여기까지 내려올 것 같다. 여기서 매수 대기를 하고 있어야겠다. 이런 예약 주문의 형태가 됩니다. 이 경우는 내가 예약을 하지만 난 당장 체결은 안 받아야 돼. 하지만 나는 가격이 중요해. 나는 이 가격에 해서 반등을 기대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가격이 중요하지 체결보다는 기다리겠다. 시장 가격이 여기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그런 주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역지정가는 어떤 경우냐? 역지정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국내 투자자들한테 생소한 개념인데요. 주식시장이나 선물옵션은 역지정가 개념을 솔직히 찾아보기 힘듭니다. 하지만 키움증권에서는 역지정가 주문을 서비스를 하는데요. 역지정가 주문은 말 그대로 시장이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다. 하지만 내가 기술적 분석이든 무슨 분석을 통해서 이 가격대를 돌파를 하면 갈 것 같은데 이 가격대가 저항선이다. 이 가격에서 찍고 내려오면 그 부분은 더 이상 우상향을 못하고 그 포지션의 방향, 시장의 방향은 전환될 거라고 생각이 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부분에